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막을 올리는 가운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경합주를 돌며 마지막 유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힐러리는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를 시작으로 미시건과 노스캐롤라이나 등을 찾아 경합주 막판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경합주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미시건 등 5개 주를 종횡무진 누비며 대역전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미 대선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9일 수요일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오늘 오후 3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금융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 BIS 총재회의 참석 후 오는 9일 한은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대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귀국 일정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비상계획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3분기에 수출 업황이 나빠졌다고 평가한 수출기업이 2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의 대기업 122곳, 중소기업 331곳을 대상으로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를 조사한 결과 수출업황이 개선됐다고 답한 기업은 57곳에 그쳤고 138곳이 악화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이 악화됐다고 답변한 기업의 비율은 2분기보다 7.6%포인트 증가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모두 7%포인트 이상 늘어났습니다.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그룹의 35억 특혜 지원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대한승마협회, 한국마사회 등 9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대상에는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 사무실과 그의 자택 등도 포함됐습니다. 삼성과 승마협회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오늘이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이면 미 대선의 향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 역시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갈 곳을 잃고 좀 횡보하고 있고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점점 더 그 양상은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이 나오면서 좀 우리 증시는 상승 방향으로 바닥을 잡는가 했지만 그마저도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걸 보면 내일이 지나야 그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고 내일을 대비하는 정말 또 분수령이 될 것 같은 날인데 그 중요한 날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소중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증시, 양증시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200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4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000선의 턱걸이를 하고 0.2% 정도만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는 2009포인트 아주 강하게 시작하는 듯한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2010포인트까지도 올라갔지만 이내 2000선을 반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상승 방향으로 가닥은 잡았지만 상승폭이 좀 미미한 모습이고요. 2000선을 힘겹게 턱걸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은 매도입니다. 기관은 6거래일 순매수 이후 매도로 전환했고요. 오늘 매도폭 크진 않습니다. 212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째 꾸준히 매도고 오늘도 487억 원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사고 있습니다. 526억 원 정도 사고 있는 모습. 기관과 개인은 정말 엇박자 흐름을 7거래일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갑니다. 623포인트 코스닥 역시 방향성은 상승 흐름이지만 아무래도 상승 폭이 크진 않고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중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는 626포인트 정도였고요.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저가는 621포인트, 밴드 상하단이 5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갈피를 좀 잡지 못하는 코스닥 지수의 모습입니다. 자,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인데 기관의 매수폭이 좀 적습니다. 55억 원 정도입니다. 개인은 좀 강하게 561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600억 원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마감 전략 관심 업종 살펴줄 미대선 디데이 5인의 투자 전략까지 이어갑니다. 내 눈으로 시장을 살피는 5인의 투자 전략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5인의 투자 전략 주사위가 지금 던져졌습니다. 힐러리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곤 있지만 또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증권가 5인들은 과연 어떤 시장 전략을 세워주셨을까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본사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미 대선 불확실성만 참아내자 라고 하루 정도 좀 지켜보자라고 코멘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입니다. 미 대선 투표 결과에 따른 국내 업종별 차별화. 아무래도 투표 마감이 된 뒤에 국내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불확실성 제거 임박, 투심 회복. 불확실성 제거 임박으로 투심은 좀 회복이 되고 있고 단기 저점일 것 같다. 그래서 확인된 종목들은 좀 압축해서 한번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국내 정치적 리스크로 관심 돌릴 시점이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대내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현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로 좀 관심을 돌리고 이쪽에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정치의 불안정성 마무리 추가 반등 가능. 아무래도 좀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 줄 전략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5분 모두 내일 미 대선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미 대선 투표 결과에 따른 국내 업종별 차별화라고 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차별화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당선 쪽에 이제 무게를 좀 두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가 미리 좀 급등이 좀 나왔고요. 왜 방산주도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트럼프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서 이렇게 양분되는 그런 수혜주와 피해주를 좀 나눠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좀 우세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선이 되게 되면 일반적인 시장 충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때도 그랬고 하지만 단기 충격 이후에도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음도 같이 좀 감안해 볼 수가 있는데 제일 크게 보는 그림은 힐러리가 당선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들의 좀 수급에 좀 안도 랠리가 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 이외의 수출주들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좀 시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IT 쪽이나 이제 반도체 이런 쪽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힐러리가 좀 우세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다만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난 내일 이제 9시 정도면 아마 동부 지역은 이제 끝나서 아시아 증시에는 이미 반영이 좀 되는 아침이 될 텐데 그때 이제 대응,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오히려 좀 대응 쪽으로 가는 게 맞겠고요. 바로 다음 날인 또 옵션 만기일과 금리, 금통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이벤트들이 이런 부분에 좀 섣불리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한 발자국 좀 뒤에 떨어져서 보시는 좀 시각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 대선 이후에도 다음날 바로 옵션 만기 있고요. 또 금통위가 있는데 금리 부분도 지금 동결적으로 기준이 쏠리고 있긴 한데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얘기고 옵션 만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 보수적인 좀 관점을 견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 지수에 이것들이 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조정 국면으로 갈까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으로 갈까요? 일단 옵션 만기 같은 경우 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매도로 지금 좀 진행이 지금 되어오고 있는 지금 측면이 있고, 선물 시장을 좀 보면 이제 미결제 그 청산 이제 뭐 물량들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15,000 계약이 좀 넘어가고 있다는 거는 아직은 조금 더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제 비차익 쪽으로 이제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500억 원 좀 넘게 좀 매도를 비차익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금융투자 쪽의 이제 주체도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이제 추가적인 한 3,500억 정도의 그 매물 출회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힐러리 쪽이 당선이 되더라도 아주 그 압승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50대 50 정도로 나오면서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면 금융투자 이제 매물 압박이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선회하는 순매수를 좀 선회한 부분은 상상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다고는 좀 할 수가 없을 그런 수급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요일 날 있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뭐 영향은 뭐 미미하다 하더라도 어차피 뭐 동결적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가 결국에는 이제 순매수를 좀 강하게 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가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수혜주와 피해를 좀 나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재생에너지나 헬스케어 쪽으로는 업종이 그 미국 증시가 좀 잘 가고 있는 부분은 역시 그 수혜주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좀 쏠릴 가능성이 좀 있고, 국내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테마주로 좀 쏠림이 잠깐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급이 워낙 지금 불균형이 돼 있고 뭐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상황이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힐러리가 당선되면 이제 헬스케어나 쪽도 IT 쪽 같은 그 이제 경기 민감한 종목들, 반면에 그 방어주 같은 종목은 오히려 부각을 못 받겠죠. 그 트럼프가 된다면 뭐 그 반대고요. 오히려 방산주나 제약바이오나 쪽 방어주 쪽, 통신주, 뭐 음식료 쪽도 조금 움직일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방어주 쪽이니까 그렇게 좀 양분되는 좀 시각으로 좀 봐야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쪽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도 사실은 오늘 IT 쪽에서 좀 보게 되는 부분인데,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그중에서 이제 자화전자를 좀 오늘 좀 보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화전자는 이제 중화권 쪽에 이제 신규 고객 대상으로 매출 비중이 좀 확대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뭐 삼성전자나 이제 큰 회사 위주로 좀 납품을 했다면 최근에 뭐 이제 다른 나라 뭐 대만이나 저쪽 그 이제 동남아 쪽으로도 고객이 좀 다변화가 좀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P와 Q를 좀 동시에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열려 있다. 그리고 이제 좀 트렌드가 요즘에 듀얼 카메라도 확산이 되고 있는 데다가 그 AFT 탑재라는 이 트렌드, 동사가 이제 납품하는 그런 제품과도 연관이 있는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형성이 잘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장이 좀 도와준다면, 물론 이제 뭐 급등하리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만은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IT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 한 번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간다는 전제 하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힐러리 당선에 좀 무게를 좀 싣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15,000원이고요. 뭐 혹시나 뭐 시장 충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순저가도 정해야겠죠. 13,8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6,3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힐러리 당선에 조심스럽게 좀 무게를 싣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서 자화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 15,000원, 목표가 16,300원, 손절가는 13,8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대선 D-Day 5인의 투자 전략 강남금융센터 메리츠증권증권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증권 전문가 5인이 꾸려가는 종목 콜렉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보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의 콜렉션 만나보기 전에 그동안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고 어떤 종목들이 베스트 탑 3에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죠. 자, 베스트 수익률 탑3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위는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 S-오일로 6.2%, 어제보다도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온 모습입니다.
2위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고요. 한샘으로 6.5%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3위와 2위의 차이가 0.3%밖에 나지 않네요. 그리고 대망의 1위 국건이 지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우리은행으로 7.8%의 수익이고 이 수익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가져온 장이 안 좋아질 때도 장이 좀 무너질 때도 가지고 가고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2시 15분이고요. 장마감까지 1시간 15분 정도 앞둔 상황에서 저희가 또 이제 종목 컬렉션 바로 관심 가질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대신증권 인천센터로 가봅니다. 강종혁 대리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위를 또 국건이 지켜주고 계시고요. 2위, 1위와의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데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글쎄요. 일단 추천드렸던 그 상황을 네. 살펴보면 그때 당시 중소형주가 워낙에 좀 안 좋았던 상황이고 일단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있었을 때 네네.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주각을 나타내는 산업이 없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전통적인 배당주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좀 유가가 상승하고 또 어떤 정제 마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수익성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좀 그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오시고 열심히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관심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공개하기 전에 강종혁 대리 그동안에 이 종목 컬렉션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종혁 대리의 종목 컬렉션 지금 3종목 꽉 차게 편입이 돼 있는 모습이고요. 3위는 삼청당제약 마이너스 2.4%, 2위는 서한 마이너스 2.2%, 1위는 S-오일 6.2%의 수익입니다. 네, 지난주에 서한까지 추천을 해주셨고 지금 삼청당제약까지 S-오일 3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한 종목은 수익이 좋은데 두 종목은 장이 좀 꺾여서 그런지 조금은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종목 짧게 AS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일단 포트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공격적으로 두 종목을 넣었다면 좀 S-오일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넣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여전히 장 상황을 반영하다시피 S-오일은 계속 견조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서한은 제가 뭐 중간에 조금 손절가 부근까지 갔었던 적도 있었지만 계속 포트에 유지를 하고 싶은 이유는 중간에 코스닥 시장 무너질 때 잠깐 안 좋았던 구간에도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면서 매수 가격 근처까지 올라오는 반등 과정에서 수급이 오히려 지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긴 하지만 분명히 수익 이상으로 좀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S-오일도 뭐 목표 가격으로 드렸던 9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제약주가 안 좋았던 시기에 뭐 이 정도 수익률이면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좀 하반기 1,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좋은 뉴스가 들려올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삼천당제약까지도 충분히 버텨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종목 모두 보유를 해보면 좋겠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원칙상 포트는 3종목만 편입을 하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종목을 받게 되면 이 종목은 그러면 저희가 단순 추천 정도로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오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제약주인데요. 네. 사실상 삼천당제약이 전통적인 제약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과에 좀 특화된 제약주라면 네. 중의제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이제 전통적인 제약주에 좀 분류가 됩니다. 일단 JW홀딩스의 주력 자회사고 지주사가 지분의 41%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중의제약이 사실 최근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거는 금융비용이 워낙에 비중이 높아서 매년 뭐 250억씩 내고 있다던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도 그것이 다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그런 안 좋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충남 당진에 2,500억 원대의 어떤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공장을 건설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비용이 매년 꾸준하게 발생을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2011년부터는 순차익금이 매년 감소를 했고 2014년도에 CB와 BW를 발행하면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를
뭐 일단은 가장 선두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선두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CWP231A라는 뭐 표적 항암제인데요. 사실상 뭐 현재 표적 항암제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 전달 경로가 4가지가 있다라고 봤을 때 3가지는 좀 약품들이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이 좀 이제 개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WNT 신호 전달 경로로는 사실상 치료제가 전무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 갖고 있는 게 JW 중에 제약이고, 사실 지난 5월에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그 CWP231A에 대한 어떤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한미약품의 어떤 부작용, 그리고 계약 파기로 인해서 제약업종이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일 때 오히려 반토막이 났을 때 들어가 볼만 함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것을 반영하듯이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메리트까지 있는 상황, 매수 가격은 저는 한 49,000원대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49,000 후반대까지는 좀 올라온 모습이지만 요 가격대에서 매수하실 수 있으면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10만 원, 그리고 1차적으로 봤을 때 장이 안 좋다 그래도 6만 원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절 가격은 4만 원 정도 선으로 제약주의 어떤 특징상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감안해서 좀 마이너스 20%까지는 견딜 수 있다라면 저는 손절가는 한 4만 원 잡고 싶습니다. 네, JW 중해제약 마이너스 20%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견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컬렉션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컬렉션까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잠시 뒤 2부 소개해드립니다. 잠시 뒤 2부 오늘장 이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안산본부장 임동하 연구원과 함께할 건데요. 미국 대선과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컬럼 준비되어 있죠?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춘욱의 시장을 보는 눈, 미 대선과 증시 동향, 아무래도 내일이 미 대선이 결과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핫이슈 종목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미 대선 수혜업종 따라잡기까지 탄탄하게 준비해놓고 2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